처음 배우는 내용이더라도 무조건 알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알고 계시면 유리해요. 중상수업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뭐 했냐면 2차 방정식은 대각성식으로 되면 해를 구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쓰면 돼. 그치? 이게 일단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대처법이야. 자, 근데 오늘부터는 2차 방정식은 해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직접 구하지 않고 간접 구할 건데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길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우리가 일단은 lemma 기본적으로 자 ax제곱 bx c는 0꼴로 만들 수 있을 때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은 대각성식이 안 되면 자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자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오랜만에 근해 공식 근공. 자 x는 결정이 됩니다. 자 x는 해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인데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따로따로 적을게.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게 근해 공식을 나열한 거야. 그치? 자 근데 오늘부터는 뭐냐면 일단 근해 공식이 되는 건 알겠어. 자 근데 이제는 자 이 2차 방정식에 그 구했을 때의 근을 이제부터 그리스 문자 AB 말고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건 알파 베타라는 게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AB의 다른 문자 알파 베타야. 근데 얘들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봐봐. 근해 공식을 쓰면 해가 나온 거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얘를 알파라고 잡을게. 그런 x 정도. 얘를 베타라고 줄게. 계산이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줄게. 자 그러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한번 적은과 이 근을 더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근이 거짓말 치지 않으면 한번 구해진 것들을 더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공통 분모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분자끼리 더할 때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서로 더하면 0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b만 남을 거야. 그치? 결과적으로 약분까지 하면 2가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진다는 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근의 합은 일정합니다. 일정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일정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한수는 이 식을 근의 공식 쓰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a, bc가 있으면 그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분모분의 분자 a분의 b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증명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스킵할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앞에 있는 수분의 두 번째 거에 분수꼴로 집어넣은 a분의 b. 가까운 거는 가까운 겁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신기하게 한번 구해볼게. 합한 거 다음은 곱한 거야. 자, 알파랑 베타를 바라보면서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분모끼리 곱하면 4a제곱 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데 땡땡인데 앞에 거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차공식으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 거 a제곱 ba제곱 빼기 뒤에 거 a제곱 이것끼리 곱하면은 루트 날라가니까 안에 놓인 수의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일산이 증명 거의 다 했어. 자, 마지막에 분자끼리 정리해주면 빼기 b제곱 플러스 4h인데 b제곱 날라가서 마마니까 플러스 4ac가 남고 마지막에 약분까지 해주면 a분의 c 따라서 일정하다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오늘 두 가지만 거의 배우면 돼요. 두 근의 합한 정도와 곱한 정도는 일정해요.
바로 이 원래 식에서의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 이번에는 a분의 c는 멀리 이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결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곱한 수랑 더한 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일정하나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쓸 겁니다. 두 근의 합 땡땡. 근과 근의 합한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따당. 그 다음은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멀리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를 연결하시면 a분의 c라는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근과 개수 관계를 쓰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 거야. 바로 그거야.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 짬뽕 될 거예요. 곱셈 공식이 짬뽕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거기 책에서 보시면 뭐가 돼 있냐면, 자, 문제서 얘들아, 참고로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그 두 근의 차, 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잠깐만, 거기 박스 안에 3번이 있죠.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빼기 4x인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저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풀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풀 거라서 이거는 굳이 외우지 말자. 외우는 사람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데 저것까지 굳이 외워야 되나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버리시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개념 배울 때는 차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합과 곱만 외우면 돼. 합한 곱한 거. 자, 근데 거기다 곱셈 공식 개념까지 쓰는 거. 자, 한번 실제로 연습해볼게요. 거기 예제 문제가 뭐가 돼 있냐면, 자, 갑자기 2차 방정식을 던져줬네. 자, 자, 2x제곱 3x 빼기 5는 0이 있대. 는 0. 자, 근데 이거에 두근두근 두 개의 근을 차례대로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하지. 그때 문제에서 질문 이거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번째 알파랑 베타,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계산이.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자, 일단은 합한수는 구할 수 있어요. 왜? 자주 보게 될 거야. 두 개를 더한 건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2분의 3이라고 읽으면 돼요. 2분의 3.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자, 두 분의 곱은 여기분의 여기야. 2분의 부호 포함해서 마이너스 5예요.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수의 차이는 쌤 공식 외우지 말라네요. 아니요, 풀 수 있어. 차이 어떻게 면역한대요? 봐봐. 어차피 절대값을 벗기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제곱한 수를 구할 수 있거든. 자, 그 구하라는 수의 제곱은 구할 수 있다. 왜? 곱셈 공식 단원에서 1단원이죠. 우리 이거랑 저거의 관계가 있었어. 곱셈 공식 변형이죠. 자, 가운데 숫자를 부호 바꾸면 합 애제곱 빼기니까 빼기야. 4배 차이 난다라는 그 법칙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빼기 4배의 알파 베타인데 곱한 수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계산해 보시면 이거 약분되니까 찍찍 2 숫자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조금 저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자, 4분의 9 더하기 10이라서 4분의 통분해서 더하면 40 플러스 9니까 49. 그래서 이거는 제곱된 결과를 구한 거니까 제곱된 결과라서 마지막으로 루트 씌워주고 절대값 해주시면 결국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차공식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저거 나중에 어차피 많이 안 쓰여요. 합한 거랑 곱한 거에 그 비중을 두고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공식 외울 수 있겠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읽긴 하지만 일단 한글로도 읽을 줄 알아야 돼. 합이 얘를 의미하는 거야. 합한수. 곱이라는 건 두 개를 곱한 근과 근을 곱하기 연결한 수를 곱이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근데 이따 우리 풀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합한 거 곱한 거는 일정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두 개의 근을 가지도록 하는 해와 해를 둘 다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고. 자,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출제자께서 야, x가 적당한 수 알파 그리고 x는 베타. 알파를 넣을 때 0이 되는 수,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되는 그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야. 우리 어차피 2차 방정식 풀 때 봐봐. 예를 들어 x 빼기 2 x 플러스 4가 0이 되는 방정식은 해를 구하면 각각이 0 각각이 0이니까 이항하면 되는구나. 이항하면 되는구나. 해를 구했잖아. 근데 이제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반대 방향. 올라갈 거야. 해를 구했으면 되돌아갈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우리 구할 때 는 0 한 다음에 이항했잖아. 다시 돌아가려면 또 이항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근이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그 근을 가지려면 한번 이항해보자. 그럼 x 빼기 알파는 0% 아니에요? 그쵸? 내가 지금 그 예시를 내가 문자 버전으로 하는 거야. 이 근을 가지려면 x 빼기 베타는 0%로 만들면 는 0 되겠죠? 그다음 뭐 하면 될 것 같아? 각각 영의 수를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연결하면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에 0이라고 붙이면 자연스럽게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2차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의 부호바꾸면서긴 한데 그냥 이항하듯이 연상하시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항하듯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자, x가 1 되면서 x가 마3 되는 2차 방식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항 때리세요. 이항 x 빼기 1 이거 이항 때리세요. F3은 0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는 0. 그럼 이거 이해됩니까? 하나 이해돼? 자, 근데 이 버전도 있는데 이 버전 다른 버전도 있어. 이거는 여러분 봐봐. 그다음 얘들아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전개까지 해보자. 전개해 볼게. 자, 해보자. 그럼 전개하면은 이거 전개하면은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 x니까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될 거고, 다음은 뒤에 끼리 곱하면 플러스의 알파 베타가 되고 는 0이 될 거라서, 자, 어차피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전개한 버전, 인수분해 버전으로 외우셔도 되고, 일단은 근이 이쁜 경우면 1 하든지, 그러면 이항하듯이 곱한다. 는 0. 그다음은 아니면 이걸 전개했을 때 버전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야. 되겠지 하면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근데 x제곱은 주로 1로 접을 때가 있어요. 1x제곱이야. 주로 1인 거야. 주로 1. 자, 근데 x 앞에 숫자 뭐가 붙어 있어? x 앞에 붙어 있는 수는 극은과 적은의 합한수의 부호바꾼 느낌이지. 합하고의 부호바꾼 수. x. 그 다음은 곱한 수. 그 근과 적은을 곱해서 뒤에다가 적어주면 2차 방식이 좀 더 빨리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전개한 버전이야. 무슨 말이냐 봐봐. 자, x가 2가 있어. x가 마이너스 7이 있어. 그러면 두 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조립하면 아까 이해하듯이 곱한다. 또 괜찮은데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해도 돼요. 얘. 자, 보자. 얘를 가지고 싶으니까 간접적으로 합한수랑 곱한수를 구해보는 거야. 합한수와 곱한수 해보자. 지들끼리 더해서 몇이야? 지들끼리 더해 몇이야? 하나에 몇이야? 곱한수는? 땡을 곱해봐. S14. 그러면 합한수랑 곱한수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내림차순 정리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자, x제곱이라고 썼고 심호흡한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은 합한수의 부호바꾼 x 5x 곱한 부분을 붙여주면 0으로 만들었을 때 들어맞는다는 게 두 번째 버전이.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봐봐. 근이 간단한 경우면 이항하고 곱해서 쓴다. 근데
나중 가서는 식이 복잡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미리 전기해 보니까 x 앞에 있는 특정한 수가 합하고 나서의 전체 부호 바꾼 거네. 마이너스. 그 다음은 곱한 수에 상수함을 주면은 붙였을 때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둘 다 아시면 됩니다. 합한 수에 부호 바꾼다. 곱한 수는 부호 바꾸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책에 선본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0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 더 응용해서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죠? 방정식이 아니라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i 같은 거 있잖아. 그 안에서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책에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휴 4x 더하기 7이 있어. 는 아니야. 봐봐. 지금 이런 수가 있다고 치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죽었다 깨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원래는 이거는 그냥 대각선을 쓰기 위해서 5, 1은 5 하면은 이거 4가 절대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그냥 강제로 인수분해 할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 자,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는 0이 없어요. 근데 붙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일단 0까지 연장했을 때 얘 해를 구해보자. 해를 구해보자. 계산이 자, 해를 구해보면 이거 근해공식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근해공식 쓰면은 짝수 근해공식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에서 이거 계산해보시면 몰리 하면서 자, 4 빼기 5는 마이너스니까 i인 거지. 그치? 그러면 그냥 그런 수가 두 개 나오는 거야. 마이 플러스 i 또는 마이 마이너스 i.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뭐 했었냐면 근과 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이항하듯이 곱하면 된다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얘를 이항하고 쟤를 이항해서 곱하기 연결하시면 인수분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하자는 거야. 오케이? 해보자. 왼쪽으로 이항하듯이.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이항하고 이항해봐. 그러면 x 더하기 2 마이너스 i 얘로 이항해서 괄호 안쪽에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2 플러스 i가 이 식의 인수분해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근해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로 이제 받아들일 거고, 자,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는 0이 되는 수를 찾은 다음에 0 되는 적당한 근해공식 그 수들을 찾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쓴 다음에 이항하고 이항해서 괄호들의 곱으로 표현하면 실제로 전개하시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런 발상들을 이제 있으시면 돼요. 인수분해는 항상 돼요. 0이 되는 수를 빌리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켤레 근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근해공식을 쓰면 자, 근해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 마리 또 다른 x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 빼기 4ac가 있어. 자,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야. 2차 방정식은 근해공식을 매번 쓰다 보면 특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특정한 규칙 보자. 얘들아, 저근과 저근이 있으면 얘를 하트 공식으로 써볼게. 하트 공식. 그럼 얘들아, 이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근도 하트 공식으로 쪼개서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2ab분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차 방식 근해공식 쓰면 항상 근이 결정되지. 자, 근데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스포일러 돼 있다고 치자. 스포일러. 저 사람이 정답 알려줘요. 근데 그 x의 정체가 만약에 루트 같은 게 남아있는 형태거나
I 같은 게 달려있는 근이 있다면 무조건 켤레도 근이 된다는 게 마지막 줄의 결론입니다. 켤레도 근이 된다. 세트야.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만약에 A, B, C가 첫 번째 유리수라고 칠게. 유리수가 뭔지 알지? 분수 꼴로 앞에 수 있는 모든 수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 쓰면은 한 근과 다른 한 근을 구할 때 듣고 있니? 알았어요. 어차피 똑같잖아. 부분끼리만 봐. 전체의 부분을 보세요. 한 근의 생김새가 저근과 다른 근이 일단 앞에 게 똑같아. 근데 얘들아, A랑 B는 분수랑 분수면 나눠도 분수지.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유리수 부분이야. 전체의 분수 부분. 자, 그 다음은 여기 부분을 잘 보면은 분수의 두 배도 분수고 루트 뭐뭐가 있겠지. 안쪽 부분. 또 분수의 루트 안쪽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 전체 근의 부분들을 봤을 때 근에서 루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얘들이 아니라 여기서 루트가 발생하지 않겠어? 막 끄적여 보면은 근을 쓰면은 루트 머시기가 여기서 발생하는 근근인 거잖아. 그치? 루트가 생긴 부분은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본다면 플러스 연결한 루트 껍데기. 그러면 그거에 마이너스 연결한 루트 껍데기도 근이 보장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한 근에 루트가 남아 있으면 그거의 켤레인 가운데 숫자 부호 바꾼수, 가운데 부호의 바꾼수가 새로운 근이 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똑같지만 루트 부분만 부호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x가 야 해보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다른 한 근도 준 거예요. 2차 방식 근은 두 마리가 한 세트야. 두 근이 한 세트. 근데 한 근에 루트가 붙어 있으면 근의 공식 썼을 때 근일 테니까 바로 1 빼기 그 숫자. 얘도 근이 된다는 거예요. 두 근. 이해돼요? 왜냐면 원리도 알려줬죠. 왜냐면 이런 근에 대해서 루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잖아. 그래서 루트가 발생했다는 건 반드시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플러스 한 그 수랑 마이너스 붙인 그 수가 세트로 근이어야 말이 된다라는 게 마찬가지. 그냥 그 공식이고 그 다음에 i도 그렇게 되겠죠. i도 비슷하게 만약에 이번에는 앞부분, 뒷부분이 실수라는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일 때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은 앞부분 실수분의 실수니까 똑같은 실수죠. 근데 그래서 i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리가 i의 약속상 루트 안쪽이 마이너스일 때, 루트 안쪽이 마이너스일 때 허근이 발생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니까 이것도 사람들 마찬가지로 어차피 루트 한쪽에 마이너스를 i로 내보내면 결국 i 앞부분에 부호 바뀐 수가 근으로서 보장이 된다는 게 근의 공식의 생김새니까 결국 만약에 한 근에 i가 달려있으면 그 수의 켤레 또 근이 된다는 겁니다. 2 빼기 3i가 근이야? 그러면 자분적으로 한 근도 결정이 돼요. 뭘까요? 얘가 근이면 얘도 근입니다. 어떤 근? 켤레를 주시면 돼요. 2 플러스 3i. 가운데 숫자 부호 바꾼수가 쌍으로 근이 나온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사람들은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켤레를 하면 근이 된다를 줄여서 켤레근. 좋습니다. 물론 각각이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랑 가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 한번 아래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전 연습을 좀 해볼게. 121쪽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출발한 거 가장 먼저 핵심이 오긴 해요. 합과 곱은 붙이면 돼요. 개수분의 개수, 세로기분의 세로. 가까운 거분의 로를 외우고 편하신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자리. 해보시면 됩니다. 121쪽에 240번부터 부호 포함해서 읽으면서 마이너스 주는 게 합. 마이너스 2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1이 생각된 거야. 1. A, B, C가 A, B,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라서 1분의 3의 부가 분수.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나야 되겠죠. 합한수가 놓인 자리는 저기야.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정도. 개수분의 개수. 1분의 저수의 마이너스 조진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해요. 3, 4번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나 통분 같은 거 하시면 위에 두 개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건 통분하면 얘가 나오게 돼 있어. 얘 통분하면 되거든. 분수 더하기 분수는 분모를 걔니까 똑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해볼까? 3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선생님 이거는 공식이 없었는데요? 아니야. 얘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 이건 뭔 말이에요? 너 그리고 A, B가 아니라 알파, 베타로 전부 해서 너 알파, 베타 X 줘야 돼. A, B 하지 마시고 알파, 베타라는 그리스 문자 좀 한번 읽어줘. 알파. 자, 연습해보자. 여기 마치 사각형 모양이 있어. 알파는 한시 방향에서 내려오면서 네, 연습하면 돼요. 알파. 오케이. 베타는요? 콩나물 그리듯이 그리면 돼. 오케이, 그렇게. 지금은 통분 먼저. 이거 분수를 더하려면 통분 먼저거든. 그럼 통분 먼저 하면은 분모끼리 같아지려면 첫 번째 분수는 베타가 필요해. 그럼 베타를 하면 되니까 첫 번째 분수는 어떻게 바뀌어? 알파 베타 분의 1베타. 그냥 베타가 되겠지. 더하기. 얘는 알파가 없으니까 알파를 곱해주면 그렇게. 그럼 분모 같았으니까 분자끼리 모으면 알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분모랑 문제는 아까 읽은 수가 있죠. 요거랑 얘랑 2분의 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부터 쓰면 돼. 요거 4번 다시 한번 해볼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냥 마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하는 소리인데 얘는 한 번에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를 빌려서 구할 거야. 합한수 쟤다, 곱한수 얘다. 얘는 일단은 제곱 공식 있잖아요. 이 제곱 공식이 곱셈 공식 단위에서 같아지려면 제곱을 붙이면서 빼줘야 돼. 합의 제곱에서 2배를 뺀다라는 이 공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으면 합의 제곱 9 빼기 2배 하니까 13 나오겠다. 그렇지? 오늘 중에 알파부터 못 쓰니까 한번 알파부터 써볼래? 자, 알파 베타. 알파는 마치 정사각형의 필기체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부드럽게 내려가듯이 연습해볼까? 내려가면서도 넣으면 돼. 오케이. 그럴싸합니다. 다시 써봐요.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보이면 돼요. 그럼 비슷하게. 어쨌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알파로 보이는 알파. 베타는 콩나물 그리듯이 콩나물. 일단은 여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이 돼 있대. 베타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또 못하나? 근데 마치 B인데 꼬리가 달린 B처럼 대문자 B가 그래서 배 꼬리가 있는 B에. 근데 이거 맞아요? 네. 근을 찾고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0꼴로 만들면 돼. 근데 는 0은 생략하시면 돼요. 왜냐면 는 0은 잠깐 거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수분해하기 위한 중간에 어떤 삽입된 역이라서. 다 하신 분들 한번 채점해 보시고 주가 제가 개별 선택해 줄 거니까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다 이제 감점 다 나와요. 왜냐면 근을 가지겠지만 능령 다 써줘요. 능령. 이근과 적은을 가지게 하는 방정식은 가상의 숫자. 한번 얘를 더한 수랑 곱한 수를 두 개만 구해보자. 두 개 더해보면은 갑자기 되는 거야. 두 수의 합은 루트 이렇게 날아가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합은 이 정도가 나와. 합한 수는 2야. 그다음에 곱이라고 읽고 곱한 수라는 건 두근의 곱이 두근의 곱. 근과 근을 곱해봐. 근데 곱하기 하면은 합차문제 쓰면 되니까 1 빼기 5라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합과 곱을 먼저 구하고 이어 붙이면 돼. 2랑 마사를 이어 붙이면 x제곱부터 쓰면서 x제곱 먼저 쓰고 합의 부바꾼 x 2의 부바꾸면 마이너스 2 x 붙이고 상수항은 곱한 수를 읽어주면 되니까 빼기 4은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마 4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합과 곱은 각각의 노인 자리가 있어. 앞에 있는 수, 앞에 있는 x 앞에랑 상수항 자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는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수도 범위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강압적으로 인수분해 되나 보다. 자, 얘를 인수분해할 수 없으면 갑자기 0을 붙이세요. 능력. 그럼 이거는 근은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는 몰라도 근은 구할 수 있다. 한번 근에 붙여서 x 두 마리 구해볼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쓰면서 하는 게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랑 지금 한 근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또 다른 근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근데 그러면 얘를 가상의 근 알파랑 베타가 된 거예요. 알파, 베타. 두 근을 알 때는 인수분해 꼴로 적으면 가지고 가지는 방정식은 x 빼기 그 근 2분의 1 플러스 13. 자, 이게 뺀 거예요. 다음은 x에다가 뺀다. 두 번째 근을 맞지 이해하는 식인데 다 그면 된다. 13이에요. 이게 얘는 얘랑 잠재수 똑같아져. 0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0이 되는 수는 간접적인 이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앞에 수에 맞서 뜻좀 한번 해보가요. 앞에 B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1번 문제? 근을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라는 목적은 얘는 전개하는 게 아니라 괄호들의 곱을 푸는 게 인수분해는 괄호들. 그래서 x 빼기 첫 번째 근 이거에 걸어갖고 다음 x 빼기 두 번째 근. 근데 아마 부호 잘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근이 얘는 얘 빼기 연결되니까 이거 잘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빼기 연결하면 돼요.
그냥 너무 포장할 필요 없어. 그냥 그냥 x 빼기 두 번째 거 보이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이것도 하나의 수거든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준다가 첫 번째 거 인수분의 꼬리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중간 증명 해볼까? 잠깐만. 자, 쪄서 볼게요. 찾아서 나왔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얘가 좀 잘못 구해졌는데 얘. 일단 0이 되는 수는 간접적으로 구해야 돼. 이 공식이 0이 되는 어떤 x는 근의 공식에 뭐 맡기면 근의 공식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인데 그렇지. 그럼 두 분을 쪼개서 읽으면 돼요. 풀말을 쪼개서 읽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쪼개서 읽으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1 빼기 루트 13이 처음 근과 다른 놈이 되는 거잖아. 이제는 x 빼기 첫 번째 거. 빼기 그냥 이 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렇게 이제 풀어줬고 그 다음은 분수 바깥에 그냥 부어주는 거라서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기는 거고 뭐 찾으시면 돼요. 최소한 x 플러스 3i x 빼기 3i고 이 분배가 됩니다. 0이 되는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설정해 봤어?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x 제곱 더하기 x는 인수분해가 되나? 됩니다. 이제부터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된다. 단원부터는. 자 일단 뭐 하자? 0이 되는 수를 두 개만 구해봐. x는 누구? x는 누구? 두 개만 구하면 돼. 이거 일단 이거 9를 이항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9인 수를 찾는 거잖아?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되는 걸 x 뭐라고 해? 루트를 붙이면서 풀하면은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 i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 i를 내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3i랑 마이너스 3i 되겠지. 가상의 숫자 3i.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이용해서 곱하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는 이항하듯이 쓰면은 x 빼기 3i 그리고 이항하듯이 쓰면은 x 더하기 3i는 0꼴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표현하고 서로 비교해주면 돼요. 0이 되는 수를 구하고 부호 바꿔줘야 돼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자, 이런 문제부터 뭐 할 거냐면 복잡한 근들은 복잡한 근이면 i는 복잡한 근이다. 그러면 합과 곱을 구하시면 돼요. 이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지거든. 지들끼리 그럼 몇이냐? i 날라가니까 6 정도 합은 6이야. 지들끼리 곱하면 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합과 곱을 차례대로 붙여가면 돼요. 2차 방식 만들기 x제곱 적은 다음에 여기부터 문자를 붙여가면 돼. x제곱 다음은 합의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6x 합은 부호 바꾸고 곱은 그래야 되는 거 이렇게 x제곱 빼기 6x 중간에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다 하시면 되는 다음 쪽 미리 풀고 있네요.
같이 해보자 얘들아. 그래서 필수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근과 개수의 관계. 얘들아 우리끼리 틀린 말로 쓸게. 너무 많이 말할 거라서 틀린 말로 할게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쓴다는 걸 근계관이라고 쓸게요. 근계관. 근, 개수, 관계. 자 그러면 근계관은 문제에서 각각 구하시오가 아니라 합한 묶음이랑 곱한 묶음을 문제에서 구하시오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해구식과 다른 어떤 형태적으로 용도에 맞춰서 써야 돼. 구하라는 게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면 무조건 199% 확률로 합한수 같다, 곱한수 같다 해서 일단 등호 2개 적고 시작하시면 된다가 필수 문제 9번의 주제인데요. 괜찮나요? 근데 이번에 얘들아 좀 어려우니까 아래 문제를 대표 문제로 풀어줄게. 245번으로 풀어볼게요. 44번은 단순 계산이고 45번. 자 문제 보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0이라는 수가 있어요. 0. 자 근데 얘를 근해로 쓰지 마시고 일단 문제에서 얘의 갑자기 죽을 그리스 문자 맨날 알파베타라고 힌트를 줍니다. 알파베타라고 언급했어요. 근데 알파베타라고 할 때 구하라는 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4분의 베타. 엄청 복잡하죠. 다음은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4분의 알파. 얘들 아까 푸는 거 보니까 그리스 문자 무슨 연습하세요. 알파, 베타. 이따가 감마도 있는데 감마는 소문자 R이에요. 소문자 R처럼 쓰면 돼요. 알파베타 처음 배우는 거 맞지? 보일 때 아마 중3 때 안 배웠을 거라서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적응하셔야 돼요. 왜냐면 A, B랑 문자가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리스 문자가 편하니까. 자 볼게요. 일단은 자 줄근의 알파베타라고 할 때 구하라는 결론이 뭐야? 결론. 알파베타의 x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식에 더하기 복잡한 식이. 그럼 이럴 때는 거의 99% 확률로 의심을 해야 돼. 근계관을 적고 시작한다.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합한 거랑 곱한 거 같다. 여기다가 빈칸을 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해보자. 두 분의 합. 연필로 적으시면 됩니다. T 숨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오죠? 남은 A분의 C니까 2분의 4. 4인 걸 일단 적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멈췄죠? 다행이다. 자, 그럼 보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얘들아 지금 얘는 아무리 죽었다 쳐다봐도 이거 뚫어져 쳐다봐도 알파베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들아 우리 뭐도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도 새롭게 배웠지만 애초에 근이니까 원래 자리에 대입해도 말이 돼야 돼. 지금은 사실 하나 더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x 자리에 첫 번째 근을 집어넣어도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4는 0이 보장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은 이식과 합한식과 곱한식의 세 가지 단서가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앞에 거는 어떤 걸로 비교해야 좀 식이 편하게 보이겠니? 얘 중에서 얘랑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 내 말에서 가깝다는 표현은 얘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어떤 분모는 이거랑 이것보다는 일단 애초에 알파를 넣은 등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알파를 넣은 수랑 이거를 비교해보면은 알파 제곱만 남겨보자. 그러면 세 수가 0인 건데 더하면 넘기면 2알파 빼기 4가 되거든. 그럼 알파 제곱이 2알파 빼기 4니까 여기다가 감형을 시키면 알파 제곱은 바꿔치기 2배의 알파 빼기 4. 그치? 자 근데 그러면 대입해 보니까 여기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대입해 보니까 사라지는 수 4가 날아가고요. 2알파 빼기 알파는 그냥 알파잖아. 알파분의 베타로 바꿔치기 가능해요. 두 번째 것도 비슷하게 했지. x 자리에 베타라는 근을 집어넣고 연결하면 이거 비슷해 보이니까 이 양에서 대입하면 이거는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이제 근과 개수 똑같 더하려면
통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베타 곱하시고요. 여기 알파 곱해서 분모를 맞춘 다음에 분자 끼기 더한다를 진행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이미 적어놨으니까 4분의 얘는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곱셈 공식에 변했으면 되겠지. 4의 제곱에서 2배 뺀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답이 2의 제곱은 4고 빼기 2배 알파 베타인데 빼기 8이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차피 이건 좀 많이 길어졌지만 자 일단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반복할 단원이에요. 여기 잘 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게 미개하니까 좀 원시적이잖아. 근의 공식을 너무 많이 쓰면은 손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바로 근의 공식 말고 합한수랑 곱한수는 이미 결정이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로 결정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것을 변형해 가면서 푼다. 근의 공식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아닐 때 쓰는 거지 지금은 근의 공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필수 문제 10번도 한번 집에서 이거 풀어볼래? 근이 주어진 경우면 아까 말했지 뭐였지? 근을 줬으면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서 같다. 비슷하게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도 필수 실문 투구입니 124쪽도 근과 계수의 관계 하시면 되고요. 필수 문제 12번도 이번에 RPM 숙제 없어요. 이번 숙제는 그냥 개념 원리만이거든요. 필수 문제 12번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역수 버전이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13번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제가 126쪽이야. 126쪽. 필수 문제 13번은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0이 되는 수를 구하고 괄호들의 곱으로 표현해 준다. 그때 최고차 함계수가 1이 아니라 2일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켤레. 마지막에 또 주제야. 뭐였지? 말만 하고 끝내자. 2차 방정식의 켤레는 주제가 뭔데?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해가 루트가 달려있다면 의심해야 돼. 루트 또는 해가 I 같은 게 달려있다면 켤레도 근이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를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루트거나 I가 달릴 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 내용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128쪽, 129쪽, 130쪽은 스텝 3 빼고는 실력 빼고 한번 고민해서 목요일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숙제는 여기까지고 근데 개념 원리 129쪽까지 푸시되 그리고 오늘 주간 테스트 봤던 공통 테스트 한번 도장받을 수 있게끔 집에서 프린팅을 지워 수것들 지우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괜찮습니까? 요거 나 숙제 뭐야? 개념 원리 쓰는 거랑 도장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지고 풀어봐. 24번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안 할 거니까 할 수 있는 실력자들만 제가 들어받을 거니까